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직합의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직합을 통해서 새로운 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환의 직합은 각각의 환의 그 단원군은 각각의 환의 단원군의 곱집합과 같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직합을 통해서 새로운 환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G2라는 환을 자기 자신과 직합을 한 환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G2는 원소가 0과 1이 있습니다. 따라서 G2 제곱에 해당하는 이 직합은 원소가 모두 4개가 될 텐데요. 0, 0, 0,1, 1,0, 1,1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또 다른 환의 하나로 G4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4와 G2와 G2의 직합은 위수가 동일하죠? 4로 동일합니다. 자, 위수가 동일하지만 구조는 다른 그런 환인 것 같습니다. 자,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환의 단원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군과 군이 아니라 환과 이 환이 동형이라면 그 동형인 환의 단원군도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G2와 G2의 직합의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G2는 이제 1이 존재하고 단위원 1이 존재하고 0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G2의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면 1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G2의 단원군과 G2의 단원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에도 원소가 하나, 여기에도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물론 1입니다. 1,1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단원군은 원소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G4의 경우에는 단원을 생각을 해보면 1이 단원이고요. 4와 서로소가 되는 값들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3도 4와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단원의 원소가 됩니다.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G4의 단원군은 G4의 일종의 디악 잉여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발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4와 서로소인 원소들로 구성된 그러한 군을 G4 스타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집합에 포함된 원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1과 3만 포함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여기서는 그 위수가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구조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G2와 G2의 직합과 G4를 비교해보면 동형일 수가 없습니다. 동형이었다면 단원군도 같은 구조를 가져야만 할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환이 동형이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환의 표수를 생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요. 물론 이제 표수가 같다고 무조건 동형은 아니겠지만 동형이라면 표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표수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단위원을 생각을 하고요. 단위원을 U 한 번 반복해서 더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표수가 되는데요. 즉 1,1을 두 번 반복해서 더하면 0,0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어떠한 원소를 정수 혹은 자연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 기호를 쓴 겁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1,1과 1,1을 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0,0이 되는 것이죠. 표수가 2가 됩니다. 자, G4는 어떨까요? 1을 U 한 번 더했을 때 0이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인데요. 그 경우에 표수가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환은 동형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표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도 두 환이 동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hinese remainder seal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이제 직합에 관련된 중요한 정리를 좀 더 일반화시킨 그런 정리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R은 두 이데알을 가지고 있는데 I1, I2를 가지고 있는데 두 이데알 I1과 I2를 더한 결과가 R이 되는 그런 이데알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단위원을 가지고 두 이데알의 덧셈이 R이 되는 이데알이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다음 동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 R이라는 환에 대해서 두 이데알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 교집합도 여전히 이데알이 됩니다. 이데알과 이데알의 교집합은 이데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잉여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R1과 R2가 이데알이니까 I1에 의한 잉여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I2에 의한 잉여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잉여환을 직합을 이제 한 것과 왼쪽을 비교해 보니까 구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R에서 두 잉여환의 직합으로 가는 호모몰피즘 F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F는 여기서 어떻게 정했냐면 R의 원소 X에 대해서 지금 직합으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 성분이 잉여환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성분도 잉여환의 원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R의 원소로부터 이 잉여환에 속하는 원소를 하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잉여환의 원소가 되겠죠? 비슷하게 여기 있는 잉여환의 원소를 우리가 하나 정하기 위해서 X 더하기 I2라고 하는 잉여류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각각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상으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ring homomorphism이 되고요. 그리고 onto가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리고 커널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커널이 I1과 I2의 교집합과 같다는 것도 우리가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즉 F라고 하는 ring homomorphism, 환준 동형사상이 주어지면 정의역을 이 F의 커널에 의해서 만든 잉여환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이것이죠. 그것은 뭐랑 동형이냐면 F의 이미지, 치역과 동형이었습니다. 제1동형 정리에 의하면 자, F의 치역은 위로의 온투인 준동형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나면 F의 이미지가 결국 공역과 동일하겠습니다. 즉, 두 잉여환의 직합이 되기 때문에
이 동형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1동형 정리에서 이러한 두 환의 동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F라는 호모몰피즘으로부터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유도했는데요. 그 아이소몰피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파이라고 하는 함수였는데,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좀 괄호를 써서 쓰겠습니다. 물론 괄호를 쓰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괄호를 안 쓰면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괄호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의 의미는 이러한 잉여환을 의미합니다. 자, 잉여환을 먼저 생각하고 I2와의 교집합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괄호를 붙이면 확실하겠습니다. 자, F로부터 어떻게 했었냐면 커널을 가지고 만든 잉여환의 원소를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R의 원소를 그 X라고 하면 X 더하기 커널이었죠. 자, 파이는 이러한 잉여류를 어떻게 대응하냐면 f of x로 대응을 하는 함수였습니다. 물론 이 함수가 잘 정의되고 이 파이가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는 것을 제1동형 정리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써보면 지금 여기 있는 하나의 이제 잉여 u, 즉 x 더하기 i1과 i2의 교집합이 지금 커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x는 r의 원소죠. 자, 그 녀석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fx로 대응시키는 거죠. fx가 이것이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x 더하기 i1에서 x 더하기 i2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동형사상이다라는 것이 제1동형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제1동형 정리. 자, 그래서 뒷부분은 제1동형 정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온투이고 실제로 F가 호모몰피즘이고 커널이 교집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새로 하나 추가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다시 한번 써보면 R에서 R을 I1에 의해서 만든 잉여환과 I2에 의해서 만든 잉여환의 직합으로 가는 것이었고요. 여기 있는 한 원소 x를 x 더하기 i1, x 더하기 i2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앞에서는 두 번째라고 했는데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f의 x 더하기 y를 생각을 해보죠. 그럼 스몰 x, 스몰 y는 r의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함수의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를 포함한 i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i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잉여환을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i1과 y 더하기 i1 이라는 잉여류 두 개를 더할 때 x 플러스 y 더하기 i1이라고 덧셈이 약속이 된 것이 잉여환의 덧셈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성분은 x 더하기 i1, 두 번째 성분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y 더하기 i2. 왜냐하면 직합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 두 순서쌍을 더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성분이 x 더하기 i1, y 더하기 i2인 순서쌍을 더하면 첫 번째 성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분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x 더하기 i2를 생각하고 여기를 y 더하기 i2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순서쌍은 fx가 되죠. 두 번째 순서쌍은 fy가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곱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x 더하기 i1, x 더하기 i2와 y 더하기 i1, y 더하기 i2 순서쌍의 곱을 생각하면 이 잉여류와 이 잉여류를 곱할 때 이 녀석이 되겠죠? 두 번 성분도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곱셈을 보존함으로 따라서 F는 환, 준, 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투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투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잉여환의 직합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 임의의 원소를 C 더하기 I1, C 더하기 D라고 하죠. 네, D 더하기 I2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C는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아래 원소가 되겠죠.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온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F 아래에 있던 적당한 원소 U를 대응을 시켰을 때, 물론 대응하는 방법은 U 플러스 I1, U 플러스 I2로 대응을 할 텐데, 그것이 임의로 택한 잉여환들의 직합에 있는 원소가 되는, 즉 C하고 D에 상관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아래 원소 U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U가 뭐가 될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앞에 조건이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건에서 1은 단위원은 아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1과 I2의 덧셈이 R 전체랑 같으므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므로 따라서 어떤 A1, I1의 원소, 그리고 어떤 A2, I2의 원소가 존재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A1과 A2를 더해서 1이 되는 I1의 원소 A1과 I2의 원소 A2가 존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은 I1에 있는 원소랑 I2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선택해서 더한 결과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중에서는 1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되는 것 중에서 1이 되도록 하는 A1, A2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 A1, A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U를 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A1, A2가 있고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U를 이제 찾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자, 이런 U를 어떻게 찾을 건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set U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C는 이제 C 플러스 I1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C를 쓸 것이고요.
D 플러스 I2로 생각할 때 D를 쓸 것인데 I1의 원소가 A1이고요. 그 다음에 그 I2의 원소가 A2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A1, A2, C, D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것을 U라고 두겠습니다. 즉 A1, D와 A2, C를 곱한 것을 이제 U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A1하고 A2는 뭐 어차피 이데알에 있는 것인데 아래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D하고 C도 아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일단 아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U에 대해서 FU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FU를 계산을 하면 U 플러스 I1, U 플러스 I2로 대응이 되는데 그것이 각각 C 더하기 I1, D 더하기 I2랑 같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그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지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두 잉여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U 빼기 C를 계산해서 그것이 I1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 빼기 C를 계산해 보는데요. A1, D 더하기 A2, C가 U라고 두었고요. 거기서 C를 뺍니다. 자, 그런데 자, C는 1 곱하기 C와 같죠? 근데 1은 A1 더하기 A2로 쓸 수가 있으므로 A1 더하기 A2와 C를 곱한 것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A2 곱하기 C가 사라지면서 A1 곱하기 C와 A1 곱하기 D가 남는데 A1이 공통이니까 D 빼기 C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A1은 이데알 I1의 원소였기 때문에 D 빼기 C가 이미 아래 원소를 하더라도 곱한 결과는 I1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U 더하기 I1과 C 더하기 I1이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U 플러스 I2가 D 플러스 I2랑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정한 U 이렇게 크로스 곱했습니다. U 빼기 D를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A1D 더하기 A2C 빼기 D인데요. 이 D도 1 곱하기 D라고 생각을 하고 1 대신에 A1 더하기 A2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1하고 D가 곱해지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요. A2하고 D를 곱한 것과 A2하고 C를 곱한 것만 남는데 A2가 공통이므로 C 빼기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A2가 I2, 이데알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데알의 특성으로부터 A2와 임의의 원소를 곱하면 항상 그 이데알 I2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U 플러스 I2와 D 플러스 I2가 동일하겠습니다. 즉, 실제로 이렇게 U를 정한 다음에 이 U를 F에서 대응시켜보면 그것이 임의로 택한 직합에 있는 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F는 onto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onto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커널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커널을 계산을 해보죠. 자, 커널 오브 F는 F X라고 쓸까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건데요. 지금 F는 잉여 환의 원소가 되므로 0이라는 것이 다시 쓰죠. 자, 아래 있는 원소들 중에서 fx가 0이 되는 것인데 f는 잉여 환의 직합에 있는 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0 더하기 i1, 0 더하기 i2로 대응되는 x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커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x 대응하는 방법은 x 더하기 i1으로 대응, x 더하기 i2로 대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잉여환이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즉, x가 i1에 속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성분이 또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x2가 i2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즉, 환에 있는 원소 중에서 x가 i1에도 속해야 되고 i2에도 속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x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i1과 i2의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커널이 교집합과 같게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세 가지 사실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순서가 이게 1번이었고요, 이게 2번이었고, 이게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동형 정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파이가 동형사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동형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길었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하면 Chinese Remainder Theorem,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양의 정수 mn을 생각을 하는데요. m이나 n이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상관없는데 두 번째 단원군 얘기할 때 좀 곤란하기 때문에 교재에는 그런 말이 없긴 하지만 m과 n이 모두 2보다 같거나 큰 양의 정수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mn은 모두 2보다는 같거나 크고요. 그러한 서로 소인 양의 정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동형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정리를 적용하면 될 텐데요. 자, mn이 2보다 같거나 크고 서로라고 할 때 mg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정수환의 부분환으로서 이대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I1, I2라고 하는 이데알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이데알로 MG, NG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생각한 환 R은 정수환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수환을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이 단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수환에는 단위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G를, 이 환을 두 이데알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자, MG와 NG 두 이데알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면 DG랑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M과 N은 서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 돼서 G랑 같죠? 그래서 MG랑 NG랑 더한 것이 1과 G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정리의 조건을 이 정수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어떤 결론이었냐면 R을 두 이데알의 교집합, 여기서는 MG와 NG의 교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MG하고 NG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정수환에서의 그 이데알의 교집합은 마찬가지로 이데알이기 때문에 그 형태 역시 어떤 값의 배수 형태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LG라고 쓴다면 L은 M과
n이 뭐죠?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m과 n이 서로소라는 조건 하에서는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죠?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을 mn 곱한 것의 g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랑 동형이다라는 것이었냐면 g를 i1, 여기선 mg죠? 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환과 g를 i2, ng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환의 직합과 동형이다 라는 것이 앞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집합이 mng인데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이 환은 결국 뭔가요? 정수환을 mn 곱한 것의 g로 나눈 잉여환이라는 것이 결국 mn의 mn의 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이. 자, 비슷하게 이 녀석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환의 직합과 동형이다 라는 것이 앞 정리의 내용을 정수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mn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mn의 반은 앞에서 우리가 발을 떼내버리고 gk라는 형태의 환을 도입했는데요. 두 환은 동형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지금 방금 쓴 것처럼 gmn과 동형이 되는데, 자, 이 녀석은 또 gm과 동형이고요. 이 녀석은 gn과 동형입니다. 자, 이 녀석이 얘랑 동형이고 이 녀석이 얘랑 동형이니까 직합은 이 녀석과 동형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즉 R1과 R1'이 동형이고 R2와 R2'이 동형이면 R1과 R2를 직합을 한 것과 R1'과 R2'을 직합을 한 것이 동형이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형이다 라는 이 사실은 위에 있는 사실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을 보면은 결국 스타가 붙어 있는데요. 스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단원군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m하고 n이 2보다 같거나 큰 조건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자, m과 n이 이제 2보다 같거나 크면 gm 바나 gn 바나 gmn 바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단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위원이 0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m이나 n이 1이 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G1의 바 같은 경우는 원수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1바와 0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원군을 우리가 각각의 단원군의 곱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의 그 단원군과 이 녀석의 단원군이 서로 동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단원군은 얘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의 단원군은 앞에 그 정리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있는 환의 단원군과 이것이죠. 두 번째 있는 환의 단원군의 곱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형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또 얻을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아래에 있는 내용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자, phi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 phi 펑션이었는데요. 오일러 phi 펑션의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gk 바의 스타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phi k, 오일러 phi 펑션 k라고 했습니다. 즉,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의 위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것과 동형이므로 이 녀석의 위수랑 같을 텐데 곱집합의 위수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위수와 이 집합의 위수의 곱과 같은데 이 집합의 위수가 phi n이고요. 이 집합의 위수가 phi n이라서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조금 지저분해졌는데요. 지우고 다시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동형 관계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것이 이제 동형 관계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 조금 잘못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직합이 아니라 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5 플러스가 이제 곱셈으로 이제 바꿔야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동형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형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그 앞에 우리가 증명한 사실에서 F라는 것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fx가 x 더하기 i1, x 더하기 i2였는데요. 그것이 온투인 호모몰피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i1이 mg가 되고 i2가 ng인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f를 생각을 해보면 fx는 x 더하기 ng가 되는 거고요. 여기 대신에 x 더하기 ng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소는 G 전체를 mg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환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이 잉여환을 우리가 발을 붙여서 썼는데요. 즉 스몰 x 정수입니다. x는 정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잉여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x바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쓴다면 x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이 녀석도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잉여환은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원소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인데요. 이 원소를 이러한 발을 붙여서 쓴 이러한 잉여류환의 원소로 쓸 때 마찬가지로 x바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쓴다면 x바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물론 x바 모양은 동일하지만 그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은 어떠한 잉여환에서의 x바냐가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써서 그냥 바를 썼지만, 즉 첫 번째 성분은 gm 바상에서의 원소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x바는 gn 바상에서의 원소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가 다음과 같은 이제 대응으로 가는 것인데요. 자, 이 f로부터 호모몰피즘을 우리가 앞에서 얻었는데 그 호모몰피즘은 f의 커널을 생각하고 커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환에서 대응되는 그런 호모몰피즘이었는데요. 커널이 앞에서는 i1과 i2의 교집합이었죠. 자, 이 경우에
mg와 ng의 교집합이 mng였습니다. 그래서 커널은 mng가 되고 따라서 phi는 g를 mng라는 이데알에 의해서 나눈 잉여환에서 두 잉여환의 직합으로 가는 그런 아이소모피즘인데요. 여기 있는 한 원소는 정수 x에 대해서, x는 정수입니다. 그 녀석을 포함하는 mng에 의한 잉여류를 다음과 같이 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자, 앞에서 이 원소를 x바라고 쓰고 이 원소를 x바라고 쓴 것처럼 여기는 m이고 n으로서 다를 수 있지만 그냥 x바라고 썼습니다. 그 성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이러한 환의 원소이고 그러한 환의 원소에 대해서도 스몰 x, 정수 x를 포함한 mng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류는 마찬가지로 이 잉여환에서 x바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파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x바가 그 정역에 있는 원소냐 아니면 공역에서 첫 번째 성분이냐 두 번째 성분이냐에 따라서 바를 잘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인데요. 자,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은 다음과 같은 합동식, 일종의 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인데요.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려주는 이제 바탕이 되는 그러한 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하고 D를 정수라고 생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찾고 싶습니다. 정수들. 어떤 조건이냐면, 정수 X 중에서 모듈로 M으로 C와 합동이 되고, 모듈로 N으로는 D와 합동이 되는, 즉,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들을 찾고 싶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해서, 자, 지금 C하고 D라고 하는 정수에 대해서 모듈로 M으로 C와 같기를 원하는 거니까, GM 바상에서는 X하고 C가 모듈로 M으로 같다라는 뜻이 X바와 C바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동식은 GN 바상에서 스몰 x 바나 스몰 d 바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물론 이제 이때 m하고 n은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의 조건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m과 n은 각각 2보다 같거나 크고 m과 n의 최대 공약수는 1인 경우, 서로 소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f가 onto가 되기 때문에 어떤 u라는 정수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 이 집합의 원소 C바를 생각을 하고요. 이 집합의 원소 D바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CD에 대해서 C바는 GM바의 원소로 생각하고요. D바는 GM바의 원소로 생각을 하면 C바, D바는 이 직합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onto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냐면 FU가 C바, D바가 되는, 물론 이것은 GM바와 GN바의 직합의 원소로서 이제 바를 해석을 했을 때,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U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U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FU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쓰면 U바, U바로 대응되는 것이죠. 그런 첫 번째 U바의 의미는
gn 바에서의 바를 붙인 거고요. 두 번째 u 바에서 바는 gn 바에서 그 바를 붙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u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정수 u가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u바랑 c바가 같고요. gn 바에서 그 다음에 u바와 d바가 같은 겁니다. gn 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u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수 u에 대해서는 u와 c가 gn 바상에서 같은 이제 잉여류에 속하기 때문에 모듈로 m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gn 바상에서 u하고 d가 같은 잉여류에 있기 때문에 모듈로 n으로 u하고 d가 합동이 됩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중에 하나는 u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그 모듈로 mn으로 u와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자,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만일에 또 다른 정수 x가 모듈로 m으로 c랑 합동이고 모듈로 n으로 d랑 합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u는 모듈로 m으로 c와 합동이었고 u는 모듈로 n으로 d와 합동이었으므로 x하고 u도 합동입니다. 모듈로 m으로. 그리고 x하고 u가 모듈로 n으로도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m과 n이 지금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보면은 x 빼기 u가 m의 배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실은 x 빼기 u가 n의 배수가 되는데 m과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m의 배수이기도 하고 n의 배수가 되면 m 곱하기 n의 배수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x하고 u가 모듈로 mn으로 합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합동 방정식의 그 해를 우리가 하나 찾았는데요. 그 해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러한 조건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사실로부터 모듈로 mn 입장에서는 결국은 앞에 있는 합동식을 만족하는 것이 이 u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u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본다면 앞에서 그 증명을 우리가 할 때 자, C하고 D가 주어져 있을 때 U를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A1과 A2를 우선 더해서 1이 되는 I1, I2의 원소로 정한 다음에 C 플러스 I1, D 플러스 I2가 되는 U를 찾기 위해서 C, D를 쓰고 위쪽에다가 A1, A2를 이제 순서를 맞춰서 즉 첫 번째 것은 I1과 관련된 거, 두 번째 컬럼은 I2랑 관련된 걸 쓰고 크로스로 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U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자,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좀 지우죠. 자, 앞에서 이런 U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U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m과 n이 지금 서로소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서로소가 되면은 mg 더하기 ng가 g가 됐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m의 배수와 n의 배수를 적당히 더하면 1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람다1 곱하기 m과 람다2 곱하기 n이라는 각각 m의 배수, n의 배수를 잘 선택을 하면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를 더해서 모든 정수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그러한 정수 람다1, 람다2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 람다1, 람다2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이 A1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녀석을 A2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C하고 D는 우리가 그 FU가 C바, D바가 되게 하는 U를 좀 찾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쓴 것처럼 첫 번째 성분과 관련된 것을 그 첫 번째 컬럼에 쓰고 여기서는 이제 이겁니다. 람다 1m 그 다음에 C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이제 옆에다가 두 번째 컬럼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를 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U가 되겠습니다. 즉 D 곱하기 람다 1m D 곱하기 람다 1m 이것들 전부 정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C 곱하기 람다 2n 곱한 것을 U라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만든 U가 내가 원하는 모듈로 M으로 C가 되고 모듈로 N으로 D가 되는 그러한 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정수 U를 하나 찾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수뿐만 아니라 모듈로 Mn 입장에서 U와 합동인 또 다른 정수 X가 있으면 자, 이것의 의미는 X 빼기 U가 모듈로 N으로 합동이기 때문에 M 곱하기 N의 배수가 됩니다. 즉, X 빼기 U는 M 곱하기 N의 어떤 다른 정수를 곱한 꼴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X하고 C를 지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실로부터 X하고 U를 모듈로 M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이 M의 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X하고 U는 모듈로 M으로도 합동입니다. 차이가 M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듈로 N으로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U는 모듈로 M으로는 C와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 이 사실을 결합을 하면 X하고 C가 합동이 되는 것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듈로 M으로. 그리고 이 사실과 이 사실은 모듈로 N 입장인데요. 그 입장에서 U랑 D랑 합동이고 U와 X가 합동이기 때문에 X하고 D도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U를 하나 찾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근데 U하고 Mn 곱한 것 입장에서 합동이 되는 X는 이 조건을 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유니크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쓰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합동방정식에 또 그 원소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U라고 하는 것은 모듈로 M으로 C랑 합동인데 Y도 모듈로 M으로 C랑 합동인 것이니까 U하고 Y가 모듈로 M으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모듈로 M으로 차이가 0이 되고요. 비슷하게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Y하고 U가 모듈로 N으로 합동이 돼서 Y 빼기 U가 모듈로 N으로 0과 합동이 됩니다. 자,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Y 빼기 U는 M의 배수이기도 하고 Y 빼기 U는 N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M과 N이 서로서가 되기 때문에
y 빼기 u가 m 곱하기 n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y하고 u가 모듈로 mn으로 합동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러한 합동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고 그러한 그 정수 u를 하나 찾으면 그것과 모듈로 mn으로 합동인 정수들은 다 솔루션이 되고 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면 그것은 u와 모듈로 mn으로 합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듈로 mn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는 단 하나, 즉 u바에 속하는 물론 mn바 입장에서 u바에 속하는 그 원소에 해당하는 그 정수들이 전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